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은 400.027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의 수많은 동식물들이 함께 살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이며 수려한 경관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원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한반도 등줄기인 백두대간에 위치한 산으로 선캄브리아대의 화강암질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대청봉 부근과 백담사, 남쪽의 육성층인 설악산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악산은 백악기말 화강암이 관입한 이래로 단층작용과 습곡작용에 의해 서서히 융기하다가 신생대 제3기 약 2300만 년 전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태백산맥이 형성되면서 함께 높이 솟아올랐다. 최고봉인 대청봉을 중심으로 북서쪽의 마등령, 미시령으로 이어지는 설악산맥, 서쪽의 귀때기청 대승령으로 이어지는 서북주능, 북동쪽의 화채봉, 칠성봉으로 이어지는 화채능선 등 3개의 주능선으로 크게 지형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들 능선을 경계로 서쪽은 내설악, 동쪽은 외설악, 남쪽은 남설악으로 불린다. 주요 경관으로는 호박바위, 기둥바위, 널적바위 등이 공룡능선, 용화장성, 울산바위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어 우리나라 제1의 암석지형의 경관미를 갖춘 국립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상경관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서 12선여탕, 구곡담, 천불동 계곡을 중심으로 많은 폭포와 다양한 크기의 소, 담 등이 암석지대와 조화되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아내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베리아 아구와 중국 아구의 동식물이 교차되는 지역으로서 지리적으로 시베리아 아구의 바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상 북한의 고지대와 연접하는 태백산맥 북쪽에 위치한 높은 지대이기에 시베리아 아구의 동물들이 남하하여 서식하고 있다.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식물자원의 보고이며 온대 중부의 대표적인 삼림지대이다. 이 지역은 낙엽화렵수와 상록침엽수의 혼효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부분적으로 단술림을 형성한 곳도 있다. 식물 분포로는 북방개식물 룬잣나무 등의 남한지대인 동시에 남방개식물, 떼죽나무 등의 북한지대로서 그 중요성이 있다. 또한 설악산 일대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자연자원의 분포 서식지로 1982년 유네스코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설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으로부터 국립공원로 지정되었다. 교통편. 자동차. 서울특별시청 기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5분에서 서울 양양고속도로 1시간 24분. 양양 JC 지나 북양양 IC 지나고 북양양 TG 지나 설악동에서 설악동 탐방지원센터. 부산광역시청 기준. 부산 경부고속도로 49분에서 동해고속도로 1시간 7분. 양양 JC에서 북양양 IC로 북양양 TG에서 설악동으로 설악동 탐방지원센터. 대구광역시청 기준. 대구 경부고속도로 4분에서 중앙고속도로 2시간 33분. 서울 양양고속도로 51분에서 양양 JC 지나서 북양양 IC 지나고 북양양 TG에서 설악동 지나 설악동 탐방지원센터. 대전광역시청 기준. 대전 호남고속도로 지선 3분에서 경부고속도로 14분 지나 중부고속도로 49분 지나 영동고속도로 30분. 중앙고속도로 31분 지나서 서울 양양고속도로 51분 지나고 양양 JC에서 북양양 IC로 북양양 TG 지나고
설악동으로 설악동 탐방지원센터. 광주. 광주 호남 고속도로 1시간 8분에서 호남 고속도로 지선 33분 지나 경부 고속도로 14분. 중부 고속도로 56분 지나고 영동 고속도로 30분 지나 중앙 고속도로 31분. 서울 양양 고속도로 51분 지나서 양양 JC 지나 북양양 IC 지나 북양양 TG 지나서 설악동으로 설악동 탐방지원센터. 대피소. 설악산 대피소는 총 5개소이다. 운영 기간은 산불 방지 기간, 일반적으로 11월 1일에서 12월 15일, 3월 2일에서 5월 15일을 제외한 모든 날짜이며 국립공원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 후 숙박할 수 있다.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비상 대비용품점, 취사장,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 예약을 했더라도 당일에 대설주의보,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등산 불가와 함께 대피소 이용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될 경우 예약금은 전액 환불된다. 비상대비용품점에서는 햇반, 생수, 에너지바, 연양갱, 이소가스, 부탄가스, 아이젠, 스패츠, 헤드랜턴, 건전지 등을 판매하며 맨솔에담, 생리대 등 기본적인 구급약품은 탐방객 요청 시 무상으로 제공한다. 모든 판매 상품은 헬기로 이송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편이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 직원들이 상시 거주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교대로 등 하산하여 출퇴근하고 있다. 이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극한 직업에서 소개되며 설악산 중청 대피소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근하기 힘든 직장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해발 고도로 따지면 해발 1670m에 위치한 지리산 장터목 대피소가 해발 1600m에 위치한 중청 대피소보다 고지대에 있지만 흑산인 지리산보다 돌산인 설악산이 더 등산 난도가 높기 때문이다. 중청 대피소. 1995년 9월 27일 준공된 중청 대피소는 설악산 대피소 중 가장 높은 고지 해발 1600m에 있어 설악산 대피소 중 메인이다.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1960년대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중청 대피소가 있었다. 중청 대피소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까지는 빠른 사람의 경우 약 10분, 느린 사람은 20분 정도가 소요되어 중청 대피소에서 숙박 후 새벽에 대청봉 일출을 보러 가는 탐방객이 많다. 남설악 탐방지원센터에서 오르는 5세 코스를 제외하고는 대청봉을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피소이고 대청봉과 가까운 이점 탓에 이용 수요가 많아 예약하기가 매우 어렵다. 중청 대피소 대청봉 사이 구간은 털진달래 군락지가 있어 5월에 가면 털진달래를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첫눈과 마지막 눈 소식을 담당하는 곳이다. 평균적으로 10월에 첫눈이 오고 5월에 마지막 눈이 온다. 중청 대피소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산에서도 눈이 올 수 있지만 중청 대피소처럼 높은 고지대에 사람이 상시 거주하면서 눈이 왔을 때 눈 소식을 바로 전파할 수 있는 곳은 중청 대피소 말고는 없다. 대피소 정면에서 속초와 고성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공룡능선, 울산바위, 화채능선 등 외설악 전경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면 대청봉이 보인다. 중청 대피소는 기존에 오랫동안 지적되었던 경관 및 환경, 훼손 문제에 더해 대피소 건물마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음으로써 철거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으면 결국 2023년 10월 31일 마지막 운영을 끝으로 다음날 운영이 중단되며 중청 대피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본래 10월 15일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소청 대피소의 재개장이 11월 1일로 늦어짐에 따라 전날인 10월 31일까지 운영 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철거 후 신축되는 건물은 2024년 12월 31일 완공 예정이며 신축 건물은 숙박 기능을 폐지하고 기본 대피소 및 기후 변화 스테이션 기능만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2025년 6월 말 현재도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종전과 다르게 대피 공간은 지하에 마련된다고 한다. 소청 대피소 소청 대피소는 해발 1450m에 위치하고 있는 대피소로 중청 대피소 다음으로 고지대에 있는 대피소이다. 위치는 대청봉에서 1.6km, 소청에서 400m 떨어진 곳에 있다. 봉정암에서 700m. 소청 대피소는 1987년에 처음 자리를 잡았다. 초대 대피소 건물은 2011년 8월에 철거되었으며 이후 재건축이 이루어져 2013년 5월 16일 재개장을 맞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예약 정원은 69명이다. 백담사에서 출발하여 대청봉을 찍는 백담 코스를 등산하는 탐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피소이나 백담 코스 자체가 다른 설악산 코스보다 이용객이 적고 봉정암에서 20분, 중청 대피소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애매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중청 대피소가 철거되기 전까지는 비교적 이용 수요가 적었다. 그러나 중청 대피소가 철거된 후 숙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서 예약이 무척이나 어려워졌으며 주말에는 로또 당첨 수준으로 힘들다. 대청에서 새벽 일출을 보려면 소청에서 자고 일출 40분에서 50분 전에 출발하면 된다. 설악산 대피소 중 가장 전망이 좋다. 대피소 바로 앞에서 서북능선부터 용화장성, 마등령, 울산바위, 속초시내 전경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일몰이 장관이다. 희운각 대피소 옛 희운각 대피소는 1969년에 발생했던 설악산 죽음의 계곡, 조난 사건 한국산악회 대원 10명이 눈사태로 사망을 계기로 1970년에 준공되었으며 대피소 이름은 당시 건립을 주도했던 최태묵 선생의 호인 희운에서 유래하였다. 당시 자재를 이송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탐방로 입구에서 탐방객들에게 시멘트 가루를 한 줌씩 쥐어주며 현재의 희운각 대피소 위치까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자재를 이송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 시절의 대피소는 목조 매표소 건물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석조 건물이 전부였으며 희운각 산장이라는 이름의 본격적인 숙소 건물은 1986년에 들어섰다. 개장 이래로 한동안은 민간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08년 초부터는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가 직영 관리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8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한 차례 리모델링을 거쳤는데 숙소 건물은 입구의 위치가 바뀌었고 앞쪽에 차양이 생겨났으며 매표소 또한 기존 목조 건물이 철거되며 바로 옆 석조 건물로 자리를 옮기는 등이 과정에서 외벽이 목재로 바뀌었다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다. 2013년에는 수용 인원이 35명에서 30명으로 줄었으며 기존 매표소 자리에 취사장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로 신축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2020년 6월 13일부터는 숙소 건물 이용이 제한되었으며 숙소 건물은 2020년 중반, 나머지 건물들은 2022년 말 철거됨으로써 옛 희운각 대피소의 역사는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단 최초의 희운각 대피소인 석조 건물은 강원도 최초의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문화재로서 보존 결정되었다.
이후 그 자리에는 새로운 대피소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2023년 10월 16일 개장을 맞았다. 이 신축 대피소는 기존의 30명에서 늘어난 80명의 인원을 수용 가능하다. 지금은 천불동 계곡 일대 구간이 모두 정비되어 등산하기 편해졌지만 1969년 희운각 대피소 건축 당시에는 탐방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접근하기엔 매우 힘든 코스였어서 희운각 대피소는 산악인들에게 중요한 쉼터 및 거점이 되었다. 현재도 설악산 최고난도 코스인 공룡능선의 시작과 끝에 위치하고 있는 대피소라서 수요가 많다. 양폭 대피소 설악산 소공원에서 천불동 계곡 방면으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이동하면 도착하는 대피소로 비교적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소공원에서 대청봉을 가는 중간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피소 바로 앞에 천당폭포가 있다. 양폭 대피소의 역사는 약 60년을 거슬러 올라간 1965년부터 시작된다. 당시 지어진 석조 건물은 2008년 노후화로 철거되었으며 그 자리에는 목조 건물이 들어섰다. 그러나 2012년 1월 21일 화재로 인해 지은 지 4년도 되지 않은 대피소 건물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다시 신축된 건물이 2014년 6월에 재개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양폭 대피소에서 숙박을 하는 등산객은 거의 없기에 수용 인원도 8명으로 가장 소규모이다. 수렴동 대피소 설악산 백담사에서 출발하여 구곡담 계곡 방면으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가량 이동하면 나오는 대피소로 백담사에서 대청봉으로 가는 코스의 중간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백담사에서 수렴동 대피소까지는 경사가 낮은 평지 수준에 가까워서 가볍게 산행하여 수렴동 대피소까지 왕복으로 갔다 오는 탐방객도 많다. 그러나 수렴동 대피소에 숙박하는 산객은 많지 않아 정원은 16명이다. 수렴동 대피소는 1970년대 초반에 지어진 단층 건물을 시작으로 82년에 2층 증축, 91년에 리모델링을 거쳐왔으며 현재는 2008년 9월 기존 대피소 철거 후 새로 들어선 건물이 대를 이어오고 있다. 탐방 내용에 앞서 설악산의 대부분 지역은 바위산인데다 높이도 장난 아니게 높다. 바위산인데다 고봉인 만큼 등산이 매우 위험하므로 등산 난이도는 국내 산 중 가장 높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어떤 코스든 간에 음료와 간식을 넉넉히 챙기고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도록 명심하자. 금강산이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신금강으로 나누어지듯 설악산도 외설악, 내설악, 남설악으로 나누어지는데 기준은 대청봉이다. 대청봉에서 북쪽으로 바라봤을 때 바다 쪽이 외설악, 내륙 쪽이 내설악이며 남쪽은 바다 쪽 내륙 쪽 할 것 없이 남설악으로 칭한다. 외설악과 내설악을 가르는 기준은 공룡능선, 남설악과 내설악을 가르는 기준은 중청봉에서 안산까지 뻗은 서북능선이다. 대피소는 천불동, 마등령 등산 기점인 비선대에 자리 잡은 공룡능선의 시작이자 끝인 희운각 대피소, 소청봉 주변에 자리 잡은 소청 대피소, 대청봉과 중청봉 사이에 자리 잡은 중청 대피소가 있다. 천불동 계곡의 양폭 대피소, 수렴동 계곡의 수렴동 대피소도 있다. 설악산은 입산 시간이 지정되어 있어 탐방로. 입구마다 일정 시간 이후 입산이 불가하므로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또한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3월 2일부터 5월 15일은 건조기에 따른 산불 통제 기간으로 입산이 불가하다.
오색 코스. 편도 거리 5km. 편도 소요 시간 2시간 30분에서 4시간 30분. 상승 고도 약 1300m. 등산 난도 매우 어려움. 주요 볼거리 대청봉. 오색 남설악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는 대청봉으로 가는 최단 코스다. 약 5km의 급경사기를 계속 올라야 하며 편도 2시간 30분에서 4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 시작점인 남설악 탐방지원센터의 해발 고도는 약 450m인데 대청봉은 해발 1708m이므로 1300m 정도의 고도를 끊임없이 올라야 한다. 쉬어갈 수 있는 평평한 길도 얼마 없으며 대부분이 돌길이라 산행도 힘든 편이었지만 현재는 중간중간 쉼터가 많아져서 그나마 많이 수월해졌다. 대청봉으로 가는 다른 코스들은 계곡, 사찰, 폭포 등 볼거리가 많은 편이지만 오색 코스는 그냥 끊임없는 오르막길과의 싸움이고 볼거리는 없다시피 한다. 지도상에는 설악폭포가 있어서 산행 도중 폭포를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설악폭포는 정규 탐방로에서 이격되어 있어 볼 수 없다. 하지만 정상 도달이 빠르다는 메리트는 생각보다 커서 이용하는 탐방객이 많은 편이다. 원점 회귀하는 걸 선택한다면 빠른 사람의 경우 5시간 만에도 설악산 정상을 찍고 내려올 수 있을 정도다. 다만 오색 코스 하산길은 급경사와 돌길이 지속되므로 무릎 등 관절 부상에 유의해야 한다. 오색 코스로 등반하여 소공원으로 하산하는 루트라면 비선대. 대청봉 간에 8km나 되는 길고 험난한 오르막길을 내리막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립공원의 탐방로에는 다목적 위치 표지판이라고 하는 말뚝같이 생긴 표지판이 있는데 오색 코스는 500m 간격으로 6-1부터 6-9까지 있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는 현재 다목적 위치 표지판의 번호가 몇인지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6-9에서 500m 더 올라가면 대청봉이므로 대청봉이 6-10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오색 코스 기점엔 유명한 탄산 온천인 오색 탄산 온천이 있다. 오색 그린야드 호텔에서 관리 중이다. 호텔에서 남서쪽으로 향하면 오색 약수터와 주전골, 용소폭포 등의 관광지가 존재한다. 설악동 코스. 편도 거리 11km. 편도 소요 시간 5시간 30분에서 7시간 30분, 국공 기준 신흥사부터 5시간 40분. 상승 고도 약 1519m. 평균 경사도 약 17.65%. 등산 난도 매우 어려움. 주요 볼거리 소공원, 신흥사, 천불동 계곡, 오련폭포, 대청봉. 코스 내 대피소 양폭 대피소, 희운각 대피소, 중청 대피소. 설악동 소공원에서 시작하여 대청봉까지 오르는 코스로 설악산 코스 중 가장 대중적이고 유명한 입구에서 시작하는 코스다. 다만 대청봉까지 거리가 10km 이상이고 저지대에서 시작하는 특성상 상승 고도가 높아 당일치기 산행으로 대청봉을 찍고 또 이 코스로 원점 회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당일치기 대청봉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거리가 가장 짧은 오색 코스나 상승 고도가 낮은 한계령 코스가 훨씬 인기 있다. 소공원 기점은 속초에서도 시내버스로 이동이 가능하며 신흥사 부지에 자리 잡고 있다. 소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받는다. 주요 지점은 소공원에서 비선대 지나 천불동 계곡 지나 양폭 대피소 거쳐 문어미고개,
지나 희운각 대피소 지나 소청봉 넘고 중청 대피소 지나 대청봉이다. 비선대까지는 하이힐을 신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비선대까지는 평범한 산책로지만 그 다음부터는 가파른 등산로다. 비선대에서 희운각 대피소까지는 천불동 계곡 코스로 아름다운 기암절벽과 오련폭포, 천당폭포와 같은 폭포와 폭포 아래 형성된 옥빛소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가을 시즌에는 화려한 단풍이 물드는 풍경과 어우러져 찬란하게 빛나며 설악산이 한국에서 제일 가는 명산인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지만 산을 오를 때는 등산화는 필수 지참해야 하며 안 그러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 사실 이건 설악산뿐만이 아니라 어지간한 크기의 산에는 다 해당되는 기본적인 얘기이다. 대부분 구간은 험준한 바위 사이로 철계단과 데크로 이루어진 등산로라 낙석도 유의해야 한다. 그렇게 절경을 감상하다 보면 해발 1050m에 위치한 희운각 대피소에 닿게 되는데 여기서 대청봉까지는 2.3km로 멀지 않지만 먼저 거쳐야 하는 소청봉 1550m까지 등산로의 경사도 32.5%의 경사가 악명 높다. 그래서 이 희운각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 좋다. 희운각에서 소청까지의 거리는 1.5km지만 고도 500m를 높여야 한다. 이 구간만 잘 극복하면 시야에 대청봉이 들어오면서 길이 완만해진다. 완만한 길을 따라 중청 대피소에 다다르면 바로 앞으로 대청봉이 보이고 대청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눈에 들어오는데 생각보다는 급한 편이다. 중청 대피소에서 대청봉 올라가는 길. 천천히 숨을 고르며 등정의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자. 소요 시간은 11.5km에 6시간 20분 정도로 비선대 1시간, 비선대에서 희운각 3시간 10분, 희운각에서 대청봉 2시간 10분 해가 긴 여름철엔 체력만 받쳐준다면 아침 일찍 소공원에서 올라 오색으로 내려와 온천욕을 즐기는 일정의 당일 산행이 가능하다. 오색 하산길은 2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휴식 시간까지 합해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잡으면 해가 긴 여름철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국립공원 기준으로는 비선대에서 양폭 대피소 1시간 40분, 18.3%, 3.5km 양폭 대피소에서 문어미고개 1시간 25.1%, 1.8km 문어미고개에서 소청 1시간 20분 32.5%, 1.5km 소청에서 중청 20분 26.2%, 600m 중청에서 대청 20분 23.2%, 600m의 시간을 제시한다. 참고로 설악동비 시지구의 식당은 샤워장을 겸비하고 있다. 백담 코스. 편도 거리. 약 13km. 편도 소요 시간. 5시간에서 7시간 30분. 상승고도. 약 1300m. 등산 난도. 매우 어려움. 주요 볼거리. 백담사, 영시암, 만수폭포, 쌍용폭포, 사자바위, 봉정암, 대청봉. 코스 내 대피소. 수렴동 대피소, 소청 대피소, 중청 대피소. 백담사에서 출발해 수렴동 계곡과 구곡담 계곡을 거쳐 봉정암에 도달한 후 소청 대피소, 중청 대피소를 거쳐 대청봉에 오르는 코스이다. 총거리는 약 13km로 오색 코스, 설악동 코스보다 거리가 긴 대신 초반부 경사가 낮아 체력적으로는 그나마 덜 힘들다.
봉정암 전까지는 계속 계곡과 함께 가는 코스이고 사찰도 3개나 있어서 볼거리가 많은 편이다. 설악산 수렴동, 구곡담 계곡 일원은 2013년 3월 11일에 국가명승으로 지정되었다. 백담 산장에서 수렴동 대피소까지의 하류 계곡을 수렴동 계곡, 용화장성의 능선이 시작되는 수렴동 대피소에서 소청봉 아래, 봉정암까지의 상류 계곡을 구곡담 계곡으로 나눈다. 주요 지점은 백담사, 황장폭포, 영시암, 수렴동 대피소, 만수폭포 만수담, 쌍용폭포, 사자바위, 봉정암, 소청대피소, 소청봉, 중청대피소, 대청봉이다. 용대리 백담 주차장에서 백담사까지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6.5km 구간으로 걸어올 수도 있으나 대청봉 등정을 목표로 한다면 체력을 아끼기 위해 버스를 타고 백담사까지 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백담사부터 등산로가 시작되며 초반에는 거의 평지나 다름없는 길이 3.5km 이어진다. 그렇게 3.5km를 이동하면 영시암에 도달하며 갈림길이 하나 나오는데 왼쪽으론 오세암, 오른쪽으로는 수렴동 대피소로 가는 길이 있다. 대부분 오른쪽 수렴동 대피소로 진행을 하게 되며 수렴동 대피소까지 1.2km는 다시 평지길이 지속된다. 수렴동 대피소에서부터 구곡담 계곡이 시작되며 이제부터 경사길이 시작되게 된다. 만수폭포, 관음폭포, 쌍용폭포의 경치를 구경하며 약 4.8km를 이동하면 봉정암을 약 500m 남겨둔 지점 구곡담 계곡의 끝지점 대청봉까지 2.8km에서 계곡이 끝나고 본격적인 급경사 깔딱고개가 시작된다. 이 봉정암까지의 깔딱고개 이름을 해탈고개라고 적어놨다. 이 급경사 깔딱고개는 소청봉까지 총 1.6km 정도 지속된다. 해탈고개의 끝지점 봉정암을 200m 남겨두고 우측으로 사자바위가 나오는데 이곳이 해발 1180m이다. 사자바위는 이정표 뒤로 살짝 올라가면 있다. 이 첫 깔딱고개를 가파르게 오르고 나면 해발 1244m에 있는 봉정암에 도착하게 된다. 봉정암에서 숨을 잠시 고른 후 소청 갈림길 해발 1550m를 향해 가파른 오르막을 1.1km 올라가게 된다. 봉정암에서 약 700m 정도 올라오면 소청 대피소 1450m에 도착한다. 소청 대피소는 중청 대피소가 철거되고 공사 중인 지금 대청봉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숨가쁘게 소청 대피소를 지나 소청봉에 도착하면 소공원 기점 등로와 만나고 경사도 완만해진다. 소청봉에서 중청봉 능선을 완만하게 600m를 진행하면 중청 대피소에 도착한다. 봉정암 전 깔딱고개 초입부터 소청봉까지 해발 고도는 약 580m를 끌어올리게 되며 이 구간의 길은 약 1.6km 정도 되는데 평균 경사도는 약 34.1%로 가파르다. 체감이 안 된다면 이 구간은 그 악명 높은 최단거리 코스인 오색 코스, 지리산의 중살리 칼바위 코스, 지리산 7선 계곡 마폭포 이후 코스에 맞먹는 정신 나간 경사이다. 마등령의 초반 경사 48.5%를 줄이고 2배로 거리를 늘렸다고 생각하면 된다. 백담사로 하산한다면 셔틀버스 하차장에서 300m가량 도로를 거슬러 올라가면 샤워 시설을 갖춘 식당이 있다. 한계령 코스 편도 거리 약 8.3km 편도 소요 시간 3시간 30분에서 6시간 국립공원 기준 5시간 20분
상승고도 약 808m, 평균 경사도 18%, 등산 난도, 어려움, 주요 볼거리, 한계령, 끝청봉, 대청봉, 코스 내 대피소, 중청 대피소, 한계령 휴게소에서 출발하여 대청봉까지 가는 코스로 편도 8.3km이며 약 3시간 30분에서 6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설악산 서북능선 구간 중 일부이자 공룡능선과 함께 백두대간 구간이다. 주요 지점은 한계령 휴게소, 한계령 삼거리, 끝청봉, 중청 대피소, 대청봉이다. 해발 900m인 한계령에서부터 시작하는 코스라 해발 1708m인 대청봉까지 가는 코스 중 가장 낮은 고도를 오르는 코스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만만한 코스는 아니다. 일단 한계령 휴게소에서 한계령 삼거리까지 가는 길이 엄청난 급경사이며 한계령 삼거리에서 끝청봉까지 가는 길은 커다란 바위가 무작위하게 깔려있는 너덜지대인 구간이 많아 등산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특히 겨울철에 눈이 쌓이거나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거나 하면 쉽게 넘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편이다. 그래도 종합적인 난이도로 보자면 한계령 코스가 대청봉을 오르는 코스 중에서는 상승고도가 가장 낮고 거리도 오색 코스 다음으로 짧기 때문에 그나마 쉬운 편이다. 한계령 삼거리부터는 계속 능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설악산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 포인트가 곳곳에 있다. 설악산을 등산하는 탐방객은 한계령 휴게소의 주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색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 후 택시나 버스를 타고 한계령 휴게소로 와서 등산을 해야 한다. 공룡능선 코스. 공룡능선은 마등령에서 신선암까지 능선을 가리키며 영동영서를 분기점으로 구름이 자주 끼는 등 기상이 시시각각 변한다.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는 설악의 중심 능선이며 내설악의 가야동 계곡, 용화장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외설악의 천불동 계곡부터 동해 바다까지 시원하게 펼쳐진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공룡능선은 생긴 모습이 공룡이 용솟음 치는 것처럼 힘차고 장쾌하게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구름이 휘감은 공룡능선의 모습은 마치 신선의 영역을 보는 듯한 초절정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준다. 국립공원 100경 중 제1경일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하며 신비로운 경관을 보여준다. 국립공원 100경 중 1경, 설악산 10경 중 1경, 대한민국 국가유산 명승, 제103호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난도, 최고 절경을 자랑하는 등산 코스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룡능선 마등령에서 신선대까지의 5km 구간은 실제로 처음 접하는 산객들이 의외로 힘들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많다. 워낙 경치에 취하고 눈이 즐겁다 보니까 탄성을 지르면서 도취되어 그럴 수 있다. 공룡능선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비선대에서부터 마등령을 올라가기 위해 진을 다 빼기 때문에 힘들다고 여겨지는 것일 수도 있다. 2번 이상 다닌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다. 공룡 자체보다는 공룡을 시작하기까지가 더 힘들다. 공룡능선의 암능미는 한국의 어떤 바위산을 찾아도 공룡능선에 비견될 수는 있어도 빼어난 곳을 찾기 힘들 정도며 계절에 따라 그 아름다움이 다 다르다. 가을과 겨울이 특히 아름답다. 대신 너무나 아름다운 만큼 정말 힘들다. 거기다 흙길이 아닌 죄다 바위길이며 로프가 설치된 곳도 많이 만난다. 거기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는데
문제는 경사도가 장난 아니라는 점이며 한국 산의 깔딱고개는 실로 여기 다 모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설악산 등로 중 탈진 사고 비율이 정말 높은 곳이다. 대신 날이 맑으면 경관에 취해 고통을 잊을 수 있다. 정말 추천할 만한 등로지만 체력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공룡능선을 등산한다면 준족이 아닌 이상 희운각 대피소에서 1박을 하는 편이 좋다. 만약 공룡능선만 진행하고 무박 원점 회귀를 하고자 한다면 비선대에서 마등령으로 오른 뒤 공룡능선을 진행하고 문어미 고개에서 천불동 계곡으로 하산하는 루트를 짤 수 있다. 해가 긴 여름이면 천불동 계곡을 통해 내려가거나 희운각에서 소청봉을 통해 중청 대피소에서 1박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산행하는 사람의 체력이 운동선수급이 아니라면 대피소나 버스에 도착한 즉시 피로 때문에 골아떨어질 것이다. 어느 쪽을 기점으로 잡든 공룡능선 등로는 경관은 아름답지만 일반인이 오를 수 있는 국립공원 등산로의 단일 코스로는 제일 힘든 곳이다. 어쩌면 공룡능선은 그냥 다른 봉우리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울지도 모른다. 신선대에서 보는 게 몸도 편하고 괜찮을 듯. 비선대에서 마등령을 거치고 공룡릉을 탈 때는 물을 꼭 보충해줘야 한다. 원래는 마등령으로 오르는 마지막 데크 초입에 샘이 있었으나 태풍으로 사라졌고 대신 시냇물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쪽으로 살짝 내려가서 물을 꼭 보충하고 공룡릉을 타는 것을 권장한다. 공룡능선 내에서는 물 보충할 곳이 없기 때문에 꼭 공룡릉 들어가기 전에 물을 충분히 보충하자. 반대 방향이면 희운각에서 물을 보충해줘야 한다. 울산 바위 코스. 흔들 바위를 지나 울산 바위까지 도달하는 코스. 적당히 운동 삼아 다녀오기 좋다. 예전에는 계단이 굉장히 좁고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이 없었으나 현재는 길도 꽤 넓어지고 난간이 생겨 안전하다. 그래도 흔들 바위를 지나 울산 바위까지 가는 길은 계단 바로 옆이 절벽이고 계단의 경사도 가팔라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한테는 무섭게 느껴질 정도이다. 울산 바위 가는 길에는 흔들 바위가 있다. 울산 바위를 향한 쪽은 바위가 평평하고 반대쪽은 둥글다. 기반암 위에서의 위치도 울산 바위를 향한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 즉 대부분 사진은 울산 바위를 바라보는 뒤쪽 또는 왼쪽에서 찍은 것이다. 흔들 바위와 울산 바위는 수학여행지가 제주도와 해외로 확장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 일부 남부, 중부 지방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단골 코스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청봉까지는 잘 안 간다. 일단 갈 코스가 너무 많은 데다가 대청봉까지 가버리면 거리가 멀어서 웬만큼 체력이 강한 남학생들이라도 금방 체력이 고갈라버릴 정도라서 위험하다. 어찌 보면 전문 산악인들도 설악산은 등반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한 거다. 울산 바위에서 동해 쪽을 바라보면 속초의 전경과 멀리 동해 바다가 보이는 풍경이 장관이다. 마찬가지로 속초시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멋진 설악산 암괴들이 보인다. 여기서 백두대간의 동북부 구간을 조망할 수 있으며 울산 바위는 공포의 808칸 철계단으로 유명했으나 2012년 11월 30일자로 이 계단도 노후화와 위험을 이유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 이후 새롭게 우회 등산로를 조성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돌았던 꽤 역사가 있는 농담. 만우절마다 흔들 바위가 떨어졌다는 농담글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흔들 바위라고 해서 조금만 밀어도 흔들릴 거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상은 성인 남성 이 3명이 온 힘을 다해 밀어도 살짝 딸깍이는 정도다. 울산 바위에는 전해오는 전설이 있다. 옥황상 제또는 조물주가 금강산을 만들 때 전국의 멋진 바위란 바위는 죄다 금강산으로 불러 모았는데, 울산 바위도 울산에서 금강산으로 가다가 도중에 이미 금강산의 자리가 다 찼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 그렇다고 설악산까지 왔는데 울산으로 되돌아가면 놀림감이 될 것 같아 할 수 없이 그냥 주저앉았다는 이야기다. 울산 바위의 처지를 알고 옥황상제가 딱하게 여겨 여기도 금강산 못지않게 아름답다 며 꼬시자 눌러앉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그 자리가 금강산인 줄 알고 착각해서 눌러앉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야기에 따라 상제의 사자가 서둘러 돌아가라고 하자 절망에 계속 울다가 사자가 정그러시다면 설악산에 지내는 건 어떻습니까? 금강산이 태어나기 전에는 설악산이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졌던 산입니다. 라고 달래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토왕성 폭포 전망대 코스. 토왕성 폭포는 일명 신광 폭포라고도 불리며 대승폭포, 독주폭포와 함께 설악산을 대표하는 3대 폭포 중의 하나이다. 폭포의 이름은 토기가 왕성하지 않으면 기암 괴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오행설에 기초하여 토기운을 보강하기 위해 명명되었다 한다. 육단폭포, 비룡폭포를 지나 토왕성 폭포 전망대까지 이르는 코스이다. 토왕성 폭포 전망대로 향하는 계단길이 길고 가파르니 비룡폭포까지만 보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금강굴 코스. 설악동 소공원에서 출발해 비선대를 지나 금강굴까지 가는 코스다. 비선대까지는 완만한 경사의 산책 코스지만 비선대를 지나 금강굴까지는 급경사와 함께 계단이 나오는 난코스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쉽사리 발을 떼지 못할 정도로 험난하다. 금강굴은 속초시 설악산 외설악 지구의 비선대 서쪽에 솟은 장군봉 중턱에 있는 자연 석굴이다. 굴 속의 토기 등 생활용구와 석불 좌상으로 보아 고승이 돌을 닦던 곳으로 짐작된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시대의 고승 원효가 수도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은 신흥사 소속 암자이다. 장군봉에 설치된 계단을 따라 금강굴에 오르다 보면 천불동 계곡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다. 설악산 고지대를 탐방하지 못하는 산불방지 기간에도 탐방이 가능해서 많은 탐방객이 이용하는 코스다. 마등령 코스. 마등령은 강원도 속초시의 서쪽에 위치한 고개이다. 설악동과 인제군 북면을 연결한다. 마등령은 내설악과 외설악을 연결하는 태백산의 지맥으로 줄령이다. 고개 위에 오르면 한눈 아래 내 외설악의 많은 봉우리들과 멀리 동해 바다까지 볼 수 있다. 지금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는 고개이지만 예전에는 행상인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고개가 매우 가파라서 산턱을 어루만지면서 오른다는 뜻에서 마등령이라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고, 고개가 말등 같다는데 연유에서 말등이 마등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마등령은 설악산 북쪽에 위치한 안부로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는 기점이자 설악산의 산악미를 상징하는 공룡능선 등산로의 기점이면서 백두대 간상의 중요한 지점이다. 마등령에서 오세암으로 내려갈 수 있으며 오른쪽 마등령 등산로로 접어들자마자 무시무시한 깔딱고개가 기다리고 있다. 사실 마등령 코스는 보통 공룡능선을 진입하기 위해 오르기 때문에 보통 새벽 3시에 입산 시각 딱 맞춰서 오르게 되며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올라가는 데다가 경사도까지 가팔라서 거의 땅만 보고 가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 2020년에 태풍의 피해를 입어 마등령샘이 사라져버렸다. 마등령샘이 사라진 지금은 데크 아래로 내려가면 물소리가 들리는 방향이 있다. 그쪽으로 가면 물을 보충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마등령 오르는 경사부터 너무 힘들어서 보충을 안 하면 식수가 부족하여 탈진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 대신 경관이 끝내준다. 아래쪽으로는 점차 낮아지는 비선대에서 올려다보았던 새 안봉, 옆으로는 화채능선과 대청, 소청, 서북능선과 천불동 계곡의 기암 괴석들이 눈을 사로잡는다. 운해라도 깔리는 날이면 신선이 따로 없다.